새해 첫날 아침 첫 정치 인터뷰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정치인 유승민 전 의원과의 인터뷰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정치권 한복판에 서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정치권을 더 냉정하게 잘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와, 유승민입니다.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 우리 청취자들께도 저 카메라 보시면서 정면에 인사 한 우리 말씀 저 하시겠어요? 라디오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또 기쁜 일, 행복한 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음. 집값, 전월세, 일자리, 우리 실업 문제, 거기다가 물가의 환율에 또 가계비제 정말 힘든데 올해는 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사실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정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싸우지 좀 말고 제발 예. 예. 민생과 경제 살리는데 음. 집중하는 그런 한 해가 꼭 되기를 소망하고 저도 제 역할 다 하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에요. "그만 좀 싸워라." 아니면 내친 김에 예.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도 해 주세요. "새해에 우리 정치에 바란다. 이렇게 좀 변해다오." 저도 뭐 여당도 해 봤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대통령과 여당입니다. 음. 특히 여당이 뭐 지금 국회를 다 이렇게 거대 독점하고 있고 여당이죠. 이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우리 민주당이 여당이 야당의 의견도 존중하고 음. 대화하고 이러면서 서로 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싸우지 말고 음. 경제 살리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좀 대통령과 집권한 이 집권 세력이 음.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 어려운 개혁들이죠. 예.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이런 개혁들에 좀 집중을 하시고 음. 최근에 제가 대통령 업무 보고하시는 거 보고 제가 많이 좀 실망한 부분들이 있는 게 그 업무 보고 생중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예. 거기에 뭐 대통령께서 뭐라 그럴까요? 음. 지금 환율, 집값, 전월세, 실업, 일자리 이런 게 제일 중요하고 음. 그걸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제일 중요한데 음.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예컨대 뭐 무슨 환단 고기 이야기하고 생리대 가격 이야기하고 탈모 이야기하고 또 뭐 죗갈피에 달러 빼는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저거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니다.' 그래서 어어. 오늘 그 대통령 신년사도 제가 읽어 보고 예예. 왔습니다마는 신년사에서 약속하신 대로 음. 경제 민생 살리기 네. 거기에 본인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옳은 음. 이야기 있으면 경청하고 예. 5 년의 이 임기를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정말 대통령답게 음. 해 나가느냐. 이게 뭐 나라를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음. 어떻게 음. 보면 대통령께서 5년 뒤에 뭐 재판 이런 거 신경 쓰고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을 이렇게 옥죄고 상권 분립을 허물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자신의 어떤 과거의 잘못 이걸 덮기 위해서 과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5년 뒤에 '나는 5 년의 어떤 실적 이런 걸로 내가 평가받겠다.' 이 음. 생각만 가지고 우리 음. 기 우리나라가 네. 또 우리 경제 민생이 가장 아프고 힘든 그런 문제에 좀 집중해 달라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장 힘들고 아픈 문제, 민생, 예. 경제, 예. 한마디로 먹고 사는 것을 좀 그렇습니다. 집중해서 예. 대통령께서 챙겨 주십사 예. 하는 예. 새해의 어떤 뭐 조언이랄까요? 당부입니다. 당부, 예. 예. 메시지 주셨어요. 그나저나 유 전 의원님, 그 여의도 정치권과는 거리를 뭐 계속 두고 지내셨고 방송 출연도 통 안 하셨고 근데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언론에 유승민 세 글자가 오르내리고 아.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국무총리 제안 받으셨던 거예요? 아유 그거요. 제 입으로 떠들 일이 아니라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예.
근데 뭐 이 기사가 나오고 또 일부는 사실이 틀리고 또 청와대가 또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오늘 아 팩트만. 팩트만 저도 진짜 그냥 궁금해요. 추려서 팩트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뭐 1월 1 일이니까 지난해죠. 예. 지난해 2 월에 2025년 2 예 월에 2 월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재명 그 당시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면 국무총리를 맡아 달라고 음.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유승민한테 전달하라고 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 좀 믿기지가 않아서 예. 그분한테 예. "이게 이 대표 뜻 맞느냐?" 당신 뜻이요, 이 대표 뜻이요. 예예. "이 대표 뜻 맞느냐?"라고 확인을 하니까 거듭 맞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어. 자리에서 예.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어. 그러니까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가서 이 대표한테 전해라." 어허.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예. 그리고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 하려면 다시 내한테 연락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분이 그 이후에 전화가 오고 하는 걸 제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아. 저는 그게 벌써 뭐 1년 가까이 된 일이죠. 지난해 2 어. 월에 다 끝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난해 예. 4 월, 5월 이 무렵 가서 음. 민주당의 뭐 여러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이러는 거를 제가 일체 안 받고 문자에 일체 답을 안 그 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냥 뭐 "통화하자. 만나자." 이런 통화하자, 거죠. 그리고 제가 만나자. 왜냐하면 제가 예. 2월 달에 이야기했던 그분한테 제 예. 분명한 뜻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예. 더 이상 뭐 엮이기도 싫고 아. 오해받기도 싫고 이래서 안 아. 했는데 아. 5월 초쯤 됐어요. 5월 초쯤 예. 김민석 의원이 예. 전화가 막 여러 통이 오고 문자가 오고 뭐 이러길래 제가 무슨 건지 대충 짐작해서 아예 답을 안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다음 날 당시 이재명 후보죠 이제. 예. 이재명 후보가 전화가 여러 통이 오고 난 뭐 모르는 전화번호니까. 예예. 그런데 문자도 뭐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아. 바랍니다." 이러면서 문자 남아 있고 이래서 제가 아.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을 해서 아. 괜히 오해받기 싫고 예. 그래서 제가 이미 제 뜻은 확실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예. 일체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이게 팩트의 전부입니다. 아. 아니 팩트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지금 예. 이게 길었어요. 팩트의 전부예요. 아니 예. 제가 다시 한번 추려 보자면 예. 그럼 2 월에 첫 제안이 왔는데 그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면서 전달해 주신 그 의원은 측근이겠네요. 이 대표 뭐 그 당시 이 측근이라면 대표의 측근이죠. 예. 측근. 그때 딱 잘라서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거절하셨다는 거절했습니다. 예.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전화가 다시 오고 막 문자가 오고 이런 거는 4 월, 5 월. 예. 그리고 결국은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대선 직전이네요 그거는. 대선 전이죠. 예. 예. 직전에 이재명 후보로부터도 문자가 왔다. 예. 그 문자에는 만나자 문자였습니까? 아니면 뭐 국무총리 통화하자는 문자였죠. 통화하자. 예. 그또 왜 답변도 안 하셨어요? 그 뭐 답변하면 또 예. 예. 뭐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떠들지 모르니까 그냥 안 한 거죠. 예. 아니 근데 또 뭐 예. 만나서 뜻이 맞으면 진짜 아니요. 총리할 그때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가 예. 총리는 무슨 총리래요. 저는 제가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일을 합니까? 일을 하는 건 제가 무슨 총리 자리가 이재명 대통령 밑에 총리 자리가 뭐가 탐이 나서 제가 그걸 하겠습니까? 생각이 같아야 일을 하고 사람이 철학과 소신을 버려서까지 제가 네. 뭐 욕심낼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딱 잘라서.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뭐 혹시 지금 다시 제안이 온다고 해도 여전히 뭐 딱 잘. 저는 임명직을 할 생각이 없고요. 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저는 생각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예컨대 뭐 최근에 뭐 환율 안정을 위해서 연금을 동원한다. 국민연금을 동원한다. 그다음에 뭐 전 국민 무슨 소비 쿠폰을 준다. 기본소득을 한다. 뭐 지역 화폐를 한다. 아니 끈끈이 생각이 다른데 그걸 제가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끈끈이 싸우겠습니까? 국회 가 가지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안 하는 게 맞죠. 철학이 뭐 저한테 더 이상 연락하실 필요도 없고요. 예. 좀 공식적으로 예, 더 이상 예. 연락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이해운 전 의원이 그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사람 하나 빼간 거죠. 예. 이걸 가지고 뭐 통합이다, 연정이다, 음. 협치다 이런 거창한 말을 붙일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제가 2005 년에 예. 노무현 대통령이 예. 연정을 하자고 당시 야당인 저희들한테 한나라당한테 제안했을 때 그때 음. 박근혜 대표였어요. 예.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표하고 두 분이 만나서 연정 이야기를 단판을 짓는 그 현장에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연정을 하고 협치를 하려면 예. 일단 야당한테 예. 정중하게 예. 공식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했듯이 음. 그렇게 제안을 하고 음.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획예산처라는 중요한 부처에 음.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예. 거기에 장관을 만약 야당 인사를 기용을 하고 싶다. 음. 그러면 야당한테 음. 이야기를 해야죠. 아. 근데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극한적으로 싸우고 서로 적이라 그러고 예. 서로 뭐 별 그냥 공격을 다 하잖아요. 예. 그런 상태는 그대로 두고 음. 그죠? 이거 협치 연정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 사람만 하나 달랑 빼가지고 간다? 그거는 저는 그런 식은 통합 뭐 연정 협치 이런 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제가 지난 대선 때 예.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 예. 중도 보수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실용이다 이러면서. 네. 그때 제가 우리 당의 사람들한테 이거 봐라 우리가 안방을 비우고 오른쪽 끝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영악한 이재명 후보가 와가지고 우리 안방에 들어와가지고 주인 없는 방에 들어와가지고 온갖 빈집털이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저는 그때 이재명 후보 지금 대통령의 어떤 보수를 이렇게 쪼그라들고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뭐 이렇게 보수 쪽의 인사를 빼간다든지 그래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무슨 진정한 탕평이고 협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때 대선 당시에 중도 보수라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했죠. 그것과 같은 그 맥락에서 맥락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번 건도 예. 이번 인사도 진행이 된 거다 예. 그렇게. 그 지금 이제 이해운 전 의원이 뭐 해당 행위를 한 거야 아닌 안 한 거야 이건 일단 뭐 정치 도의적 문제니까 제치고 그거 외에도 해결해야 될 것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마이크 잡은 거 어제 이제 새로 폭로가 된 것이 보좌관들에게 뭐 이렇게 폭언을 한 녹취가 나왔고 탄핵 반대 시위에서 삭발을 뭐 시의원들한테 강요했다는 뭐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되고 이걸 넘어서서 저 최종 임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이해운 의원하고 제가 관계가 안타깝게도 끊어진 지 한 5년이 돼 가지고요. 5년 예.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니셨어요? 2020년 예. 총선까지 예. 인연이 있었고 그 이후는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가서 그 캠프에 가서 이제 관계가 그때부터. 끊어졌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을 했을 거고 또 이해운 후보가 원해서 그런 선택을 했을 건데 두 가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 계엄과 내란과 탄핵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우리 뭐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분위기 휩쓸려서 그랬다고. 정치인은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사과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 뭐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인지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제가 아까 총리 제안에 대해서 할 때 이야기했듯이 예. 정치인은 철학과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해운 후보자가 네. 내정자가 그동안 이 재정 적자나 국가 부채나 지역 화폐나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비 쿠폰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아주 그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비슷하시잖아요. 경제적으로. 그 입장을 예, 예산처 경제관. 장관이면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자기 소신과 철학을 바꿀 수 있는지 그 점이 좀 의심스러워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무슨 뭐 보좌관 이야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뭐 오다가 들으셨어요? 오다가 제가 듣고 운전을 하고 오다가 듣고는 그냥 잘못 사고 날 뻔했는데 사고 날 뻔. 아이 정말요. 근데 어 깜짝 놀랐어요. 그 예. 젊은 청년한테 어른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좀 아닌 것 아. 같아서 제가 그 인생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 예. 아이유 씨 나오는. 네. 그때 그 보면 이성균 씨가 그 음. 아이유한테 음. 인턴이잖아요. 아이유가 인턴이죠.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이잖아요. 예. 하는 거 보면 그게 그런 게 좀 어른의 자세 아닌가요? 아. 근데 그 젊은 청년한테 아유 그거 좀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이 설명을 할 일이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지방선거 바꿔주십시오. 5개월여 앞으로 네.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승민 의원님 등판 여부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제가 이것도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출마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전혀입니까? 예. 그리고 정한 바도 없고요. 주변에 가까운 분들한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뭐 경기도지사 도전 이야기도 하고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서울시장에 도전해라. 그게 우리가 예. 지켜야 되는 자리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어. 뭐 그런 이야기 듣고는 있는데 예. 전혀 생각이 없는 게 우리 당의 지금 모습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지방선거는 저는 뭐 이거는 뭐 도저히 해보나 마나다 이런 해보나 생각이 마나다? 들고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은 예. 지금 어떻게 하면 분열된 보수를 통합을 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느냐. 저는 뭐 평생 그 고민을 해왔고 지금도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지방선거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지방선거보다 몇 배 더 중요한 게 2028년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 거 이 민주당의 폭정을 우리가 견제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2028년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 확보를 해야 되고 진짜 이기겠다는 우리 그동안 이기겠다는 생각 이기겠다는 전략 이게 막 당에 너무 없었던 거예요. 이기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예. 이렇게 지금 나눠 가지고 예. 탄핵을 가지고 계엄을 가지고 예. 이렇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기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다 지금. 그래서 제가 2019년에 벌써 6년 전에 예. 제가 제발 탄핵의 강을 건너자. 예. 보수가 다시 건강한 보수로 태어나려면. 예. 근데 2번 연속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보수를 재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되고 저 같은 정치인은 거기에 올인을 해야지. 제가 지금 당이 이 모양인데 네. 무슨 뭐 경기지사고 서울시장이고 예. 그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네.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유승민 의원이 당에서 이제 공천이 안 되면서 본선을 못 나가 그렇지 나갔었으면은 유승민 의원이 경기지사 됐을 거야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좀 아깝게 이분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다 지난 이야기고요. 다 지난 이야기고 지금은 그때하고 정치 상황이 너무나 다르고 완전 다릅니까? 지금은 그때야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이잖아요. 예, 예. 그 이후에 우리가 정말 탄핵을 당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계엄과 탄핵의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진짜 누구보다도 은인이죠. 그렇게까지 못. 그렇잖아요. 피선거권도 없을 뻔했는데 아까 재판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신 감옥에 거죠? 있을지 모르는데 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고 국민의힘은 최악으로 쪼그라든 상황 아닙니까? 내일 만약 선거를 딱 치른다, 지방선거 치른다 하면 어느 정도 예상하죠? 참패요? 참패죠. 뭐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방선거 최악의 참패는 광역에서 2석 나왔던 선거거든요. 그 2018년인가 아마 그럴 텐데. 몇 석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대구 경북 정도 제외하고는 다 흔들흔들거릴 겁니다. 그렇습니까? 서울시장 경기지사 다요? 아니 지금 뭐 무슨 집값이고 전월세고 뭐 물가고 예. 환율이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여당에서 온갖 비리 부패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도 음. 우리가 공격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을 예. 대안이라고 예. 건강한 비판 세력이라고 대안 세력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이대로는 힘들다고 보는 거죠. 지금 선거 전략이 없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점수를 준다면 빵점이에요? 빵점은 너무했나? 어떻게 선거 되겠어요? 전략이 없는 거죠. 제가 이기겠다는 생각이 왜 중요하냐. 예. 사람들이 우리 당원들이고 의원들이고 네.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다음에는 이길 수 있는 이길 전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왜 분열하지 않고 통합해야 되는지, 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이죠. 그거는 '이겨야 된다.'라는 집념이 강할수록 그런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은 당내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네.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인데 당무감사위원회가 그 당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쓴 계정이 누구인가를 이제 찾아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와 한 대표 가족들 명의 계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전 대표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당시에는 몰랐고 뒤늦게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본인에 대해서는 난 거기 가입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이제 중앙위까지 넘어가서 중앙윤리위까지 넘어가서 반드시 여기에 대해 징계를 한다는 입장 같아요. 당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요. 법적인 거나 뭐 우리 뭐 징계 규정이나 이런 문제 이전에요. 예. 이거는 저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 사건 자체를 보면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에요. 아니 당 대표의 부인, 장인, 장모, 뭐 유학간 딸, 예, 여기 뭐 음. 80 넘은 장인 장모하고 유학간 딸하고 부인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런 글을 남겼다는 게 이게 좀 되게 엽기적인 일이에요. 그 정치를 오래 한 저 입장에서는 예. 그거는 가족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정청래 대표 가족들이 예. 만약 숨어가지고 익명으로 예.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자기들이 정적을 예. 당내 경쟁자를 막 비난하는 그런 글을 썼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법 이전에 예. 이거는 저는 정치 문제고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께서 저는 몰랐다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께서 이 문제는 아예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그러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 법을 따지고 하는 거, 이 법을 따지려면 그냥 변호사 개업을 해야지 왜 검사식의 그런 논리 가지고 막 허점을 찾아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럼 조언을 주신다면 이거 그냥 깨끗하게 사과하고 깨끗하게 털고 가라. 사과하고 털고 가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사과를 한들 당에서는 이거 반드시 끝까지 징계해서 윤리위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정권을 상대하기에 이렇게 바쁜데 당에서 장동익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하는데 장동익 대표가 그걸 가지고 뭐 징계를 한다? 예. 그거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아하. 예. 그렇게 풀어가야 될 그 대신 문제. 1년이 된 사건이에요. 이거는 예. 되게 엽기적인 사건이고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깨끗하게 사과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아, 남았나? 그래밖에 안 2분 정도 남았습니까? 남았나요? 예. 유승민 전 의원 가족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잠깐 좀 짚고 가야겠습니다. 경제 이야기 하고 싶어 나오는데. 경제 얘기, 경제 예, 얘기.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유 의원님의 자녀 유담 예, 씨 예. 인천대 교수인데 임용 당시 특혜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 요거를 지난 10월 예. 국감에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담 교수가 유학이나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 근무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제 채용이 됐느냐. 요게 핵심 같아요. 최근에는 고려대학교가 유담 교수의 학위 논문 또 살펴보겠다 이렇게 예, 예고도 하고 예. 아마 좀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설명 뭐 그게 그렇게 궁금하시다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 딸은 성인이고요. 또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뭐 부모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동안 뭐 말을 아끼고 안 했습니다. 대꾸들 안 하고요.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 전혀 대꾸를 안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예.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또 학문적으로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경찰이 예. 국민 세금 받아가 운영되는 경찰이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 그러고 경찰이 수사를 한다 그러고 고대에서 뭐 논문을 검증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뭐 시큰 해 보십시오. 어. 저는 뭐 아무 문제가 없고 차라리 뭐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해서 결론을 내달라. 예. 그러면 결백이 분명히 밝혀질 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뭐 저나 제 음. 딸이 당연히 대응을 할 거고요. 음. 제가 뭐 누구처럼 무슨 뭐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경력서를 위조를 하고 사문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뭐 그런 그 비교당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모욕적인데 예, 전혀 없기 때문에 뭐 또 뭐 민주당 모 의원이 주장을 해 가지고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 고대 뭐 논문 예. 검증 제가 그걸 보고 참 어이가 없었는 게 진보라는 사람들이 저는 뭐 미국에서 유학을 해 가지고 미국에서 박사를 했습니다마는 예. 경제학 박사를 했습니다마는 제 딸은 뭐 국내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해서 그러라고. 예예. 근데 그 해외 유학 이런 거 가지고 국내 대학은 또 되게 좀 무시하고 민주당이 그런 것도 되게 웃기고 뭐 하나하나 따지면 참 되게 무식하거나 제 딸로서는 되게 억울한 그런 일이 많은데 오늘 그 정도로 예 이 부분 뭐 말씀드릴게요. 털 거면 다 털어라.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다 그런 다 말씀이시 털어봐라. 혹시 예. 자녀니까 내가 예. 모르는 뭔가가 또 있거나 뭐 그럴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경제 얘기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1 분밖에 안 남아서 환율 대책만 좀 말씀 주시겠어요? 환율 대책? 환율은요. 예. 환율을 잡겠다고 연말에 지금 달러를 구두 개입이 아니고요. 국민연금 동원해 가지고 예. 분명히 환해지라고 그러죠. 예. 그걸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요. 우리 외환 보유고도 그렇고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달러 표시 외화 표시 자산도 그렇고요. 이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연말 환율이 중요해요. 그게 뭐 기업, 금융기관, 정부, 연금 전부 다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건 낮추려는 거죠. 이해는 되는데 예. 지금 하는 방식은 자칫 잘못하면요. 97년에요. 예. 우리가 달러도 별로 없는데 환율을 지키려고 그러다가 달러가 소진돼서 결국 IMF한테 갔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4,300억 달러의 이거 많은 것 같아도 많지 않습니다. 매년 미국한테 지금 200억 달러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달라졌고 정부가 관료 몇 명이서 한국은행이나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어허. 그래서 이거 함부로 시장을 거스르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민연금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제발 좀 조심하시라 국민연금을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유승민 전 의원과의 새해 첫 정치 인터뷰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 내일 그만두시는데 좋은 일 많길 바라고 15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만두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